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마데카솔 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비싼 재생 크림보다 좋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품절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마데카솔의 주 성분은 병풀 추출물인데요. 이 병풀이 영어 이름의 하나가 이 타이거 그래스, 이 호랑이 풀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상처 입은 호랑이가 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막 뒹굴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어디서 많이 보신 이름일 겁니다. 앞자와 뒷자를 따면 시카 크림이죠. 우리가 재생 크림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카 크림인데요. 이 주 성분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데카소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은가,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 피부 재생을 좀 빨리 내가 하고 싶다, 내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다, 이런 분들, 어떤 시술, 어떤 피부 레이저 시술 이런 걸 좀 내가 자주 받는다, 또 바깥 활동이 많아서 자외선 노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뭔가 피부 손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재생을 좀 빨리 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순수한 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마데카솔 분말이고요. 마데카솔 케어는 항생제가 추가가 되어 있고,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 케어와 복합 마데카솔은 진짜 상처, 우리가 어떤 다쳤거나 외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이 있으시겠죠. 그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피부가 조금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량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데카솔 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것도 새로 사왔을 때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내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오염이라든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사용할 때마다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데카솔을 발랐는데 피부가 따갑고 홍조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마데카솔 분말, 이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트 마스크에 흡수시켜서 진정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장품 용도로 개발된 건 아니고 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과민 반응, 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피부라면 많이 흡수되지 않을 텐데요. 보통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양이 흡수가 돼서 감작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 화장품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 여러분 설명서에 보시면 정말 수백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하고 이 마데카솔 성분이 섞였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과민 반응은 장기간, 보통 저는 한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기간만 사용하시고 대략 2주 정도의 휴약기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뭔가 붉어진다든가 가렵다, 따갑다 이런 어떤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이 될 때는 당장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고요. 얼굴 전체에 바르시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스팟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분말 제품을 사용하는 거 적극 권장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텔크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텔크라는 성분이 있어야 발림성이 좋아지고요. 이 실키한 사용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상처에 들어있는 원래 진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 피부에서는 지나치게 건조해진다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술할 때 쓰는 이 소독된 장갑에도 고무기 때문에 서로 붙지 말라고 텔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이게 서로 고무끼리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장갑을 끼면 제 손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이 마데카솔 분말은 좀 사용하시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잘 구매하셔야 되는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마데카솔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당연히 상처에 쓰실 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 이런 거 주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데카솔 성분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마데카솔 겔, 연고, 요 분말 제품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일시적으로 좀 피부가 손상이 있다, 상처가 났다, 강한 레이저를 받았는데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요럴 때는 마데카솔을 쓰셔도 좋겠지만 일상생활, 내가 일상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그냥 시카 성분이 들어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세린 같은 경우에 저는 적극 추천하기는 어려운데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좀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바세린 자체가 굉장히 피부를 밀폐를 시켜주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 하면 잘 보습을 시켜줄 수 있지만 나쁜 말로는 사실 숨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밖으로 잘 되는 것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에 있어서 또는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뭐 트러블을 일으킨다든가 뾰루지가 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같은 경우에 좀 건조하고 잔주름 많은 분들이 뭐 사용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좀 지성 피부다, 피지 분비가 많다 이런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 피부가 뭐 어떤 타입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은 데도 있고 피지 분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세안 후에 조금 한 30분 정도 기다려 봤을 때 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지 아니면 다시 기름이 끼는지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요. 계속 건조하고 당기는 부분은 보습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기름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사람한테서도 이 위치에 따라 다르고 사실은 또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이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자외선 차단, 또 보습을 잘 해주는 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올바른 습관 이런 거 정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부 관리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마실 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보습제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 꾸준히 해주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본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세안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안 나가시는 날도 세안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안 쓰시는 날은 있지만 세안을 안 하시는 날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가끔 저는 밖에 안 나가서 세안 안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안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유분이 너무 많이 제거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뭐 심하면 트러블도
노폐물도 생길 수가 있죠. 또 거꾸로 세안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노폐물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피부에 전부 남아서 염증, 여드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올바른 세안법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중요한 거 하나가 손을 잘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외출하고 오셔서 그냥 바로 세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손을 잘 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과 노폐물이 묻어 있죠. 이걸 잘 비누로 씻으신 다음에 물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손에 물이 묻어 있으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 유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물을 잘 제거해서 완전히 말려주시고 이때 우리가 세안 과정 전체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미온수 보통 섭씨 32도에서 35도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32도에서 35도를 측정하실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손목 안쪽에 이 물을 데워봤을 때 차가운 느낌도 없고 뜨거운 느낌도 없고 그냥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32도에서 35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내가 느껴지는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이소 가셔서 1,000원짜리 온도계 하나 사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손을 잘 쓰신 다음에는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부드럽게 묻혀주게 됩니다. 잘 안 묻혀지는 부분이 입 주변, 눈 주변 이런 부분입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레이저 시술할 때 본인이 스스로 클렌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입 주변이나 눈 주변에서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다다다다닥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제대로 클렌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입 주변이나 눈 주변을 신경 써서 부드럽게 클렌징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손에 물을 묻혀서 유화를 시켜줍니다. 유화를 시킬 때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요. 빡빡 문지르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화를 충분히 식힌 뒤에는 물로 헹궈내고요. 그 다음에는 홈 클렌징을 이용해서 2차 세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을 하시고요. 비비는 게 아닙니다. 비비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터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많은 T존부터 U존 쪽으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한 30초에서 1분 이내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헹굼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세안은 다 됐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서 물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피부 자극이 좀 적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통 저분자 히알루론산 등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즉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로션이나 크림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건조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리는 와중에 몇 번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비비지 마십시오. 문지르지 마십시오. 이 문지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살 약간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느낌. 왜냐하면 이미 그런 세안제들이 안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바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위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걸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민한 분들은 그 다음에 기미 있는 분들은 기미 막 비비잖아요. 더 시커매집니다. 이게 만지면 시커매져요. 피부는 우리 사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 살찐 분들 쓸려가지고 까매지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는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두꺼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색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색소를 만들어서 이 멜라닌 색소가 사실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미가 있는데 조금 딴 얘기인데 기미 있는데 우리 컨실러 바른다고 막 컨실러로 문지르잖아요. 그런 분들 기미가 더 심해집니다. 단지 이렇게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색소는 악화돼서 사실 손을 안 대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색소가 좋아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치료하다 보면 뭐 기미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염증 후 색소 침착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치료를 할 때 잘 생각보다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보면 그거를 가리려고 또는 막 그거를 지우려고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발 그것만 하지 않고 와보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한 1,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게 이 비비는 게 굉장히 우리 피부에 좋지 않아요. 꼭 폼까지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폼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폼 클렌징을 썼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 뭐 다른 제품을 써볼 수도 있고요. 뭐 워터를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쓰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빼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집에 따라가서 보면서 이게 문제겠거니 집중을 찾아서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세안을 하고 있다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빼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주, 2주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개선되는 점이 있는지 이게 그런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극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히 뭐다라고 짚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하지만 이렇게 빼봤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불편하시다라면 빼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신 분들은 화장도 조금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조금 얇은 느낌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막 엄청 두껍게 화장을 했는데 폼을 안 쓴다 그러면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화장 자체도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는 피지가 많이 늘어나 있고 여드름 균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중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1차 세안으로 중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지와 노폐물 이런 걸 좀 제거를 해주고 2차에는 역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약산성 성분이 우리 피부 안에서의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주기적으로 바하 제품, 뭐 살리실산이죠. 이 바하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질 제거는 이 여드름 피부인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드름 부위에는 처음부터 뭐 비비크림이나 로션 같은 이런 것들 화장품들의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더 지우기가 쉬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1차 세안을 할 때 알칼리성 클렌저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연구에서는 웬만하면 중성 클렌저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클렌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미세한 염증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안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안의 횟수는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뜨거운 물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로 1, 2분 정도 짧게만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 끝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스크럽젤 같은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즉시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추천드리는 제품은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했는데 따갑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안을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토너나 보습제 정도를 발라볼 수 있는데요. 토너는 화장품이 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또 피지를 제거해 주고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세안제가 너무 좋아져서 토너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략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습제는 수분이 많은 제형이 있고 유분이 많은 제형이 있습니다. 이 수분이 많은 제형, 에센스, 뭐 세럼, 앰플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유분이 많은 로션, 크림, 오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유분막으로 덮어주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조한 채로 세안 이후에 건조한 채로 피부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물 세안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건데요. 좀 건성이고 민감성 이런 피부를 가진 분들은 클렌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장벽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하시면 되겠고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밤사이에 노폐물이나 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수를 이제 몇 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생각보다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세안 한 번 하시는 들어가서 막 10분, 20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저는 한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면 끝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1분 30초 정도면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꼼꼼하지만 부드럽게 또 짧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안제를 오래 문지르게 되면 피부 자극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기미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세안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을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는 뭐 우리가 자는 동안 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고, 저녁에는 당연히 하루 종일 바깥 생활을 하면서 묻혀온 외부의 이런 나쁜 물질들 또 화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2번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만,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세안을 했는데도 계속 개기름이 넘친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세안 횟수를 줄여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홈 디바이스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홈 디바이스 제품이 초창기에 비해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려면 예약하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고 돌아오고, 이게 사실 꾸준히 하시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장비와 이 홈 디바이스가 방식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말 그대로 집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출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의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특별한 개선이 되기까지는 어렵거든요. 애초에 출력 자체를 낮춰놓은 게 누구나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은 병원에 가셔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집에서 쓰시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제품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씁니다. 제가 요즘에 잘 못 오게 했더니 사가지고 집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초음파, 보통 우리가 이제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거랑 비슷한 이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집에서 가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한번 병원에 데리고 와서 시술을 해야겠습니다. 디바이스가 되게 좋아요, 요즘에. 근데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장비가, 그 장비는 이제 경주용 자동차라면 일반적인 자동차인 거죠, 홈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이 트랙을 빨리 돌아나가기는 무리가 되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가는 차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전문 드라이버가 모는 이런 포뮬러 1 이런 레이싱카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가도 가기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거. 피부 쪽으로만 따지면 사실 스킨케어가 그래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단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직접적인 피부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피부에 좋은 성분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흡수돼서 얼마나 간을 통과해서 내 피부에 가서 원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 자체도 약간의 피부 컨디션 증가가 된다는 논문도 있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콜라겐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스킨케어 해주는 것만큼 되지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수면은 그래도 스킨케어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만 고르라면 스킨케어를 잘 하는 거, 요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게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뿐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